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낭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운명의 그 사람이 저기 어딘가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뿐.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게 제자리로 찾을 것이다 라고. 저도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은 제 인생을 굉장히 다채로울 수 있게 활력을 주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100%꼭 맞는 운명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어쩌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100%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낭만과 현실의 사이에서 조금 더 운명에 가깝게 관계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옛날 옷 브랜드다. 지피지기 제가 중학교 때 자주 입던 브랜드인데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만 아는구나. 죄송합니다. 여튼 우리는 연애를 할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지, 단점을 알았다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만약 도저히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그 관계는 시작하지 않아도 이미 결말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내가 관심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사람 만나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자, 총 4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1번문부터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1번분의 상대방분의 가장 큰 장점은 3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자, 장점으로 뽑은 카드인데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 있다. 이 카드는 보시는 대로 상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상처의 크기가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심장에 칼이 3개나 꽂혀 있을 정도로 큰 상처를 의미해요. 보통 연애에 있어서 실연의 아픔을 나타낼 때 많이 나오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1번분의 상대방분은 누구보다도 상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그분은 과거에 연애에서 큰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중 겪었던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 아픔이 상처로 남아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의 이 카드가 나왔을 거예요. 배치상 지금 장점의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마도 그 상처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성장하셨을 것이다. 그 상처를 통해서 배우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분은 굉장히 배려가 많고 신중한 분일 거예요. 혹시나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불쾌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점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분의 장점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상대방분의 장점은 누구보다도 상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분이다 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상처를 주지 않는 이 배려심이 많은 이 사람의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9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한 장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의 단점은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다.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보시면 아홉잔의 컵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자,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아홉 잔이라는 건 그만큼 감정적으로 풍족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남자가 느끼기에는 현재 만족스럽다. 하지만 사실 이 단상 뒤에는 지금 꼬마들이 막 시끄럽게 장난치면서 뛰어놀고 있어요. 타로 카드가 이렇게 앞면만 보이는 타로 카드가 있고 뒷장을 나타내는 타로 카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 카드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 꼬마아이들이 막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지금 쌓아놨던 금잔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방심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위의 카드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신중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삶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컵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응이 빠르지 못한 분이다. 그래서 이게 나왔겠죠. 예, 추가 카드로도 더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더 타워 카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뭐 하늘의 운대가 들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만하고 있다. 조금 좀 자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뻑이란 말 오랜만에 쓰네요. 한 10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지금 약간 방심하고 있어요. 자,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한눈에 반하는 사랑, 불같이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다. 왜? 자기의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배부르면 잘 안 움직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많이 말하는 말 중에 배부르고 등 따신데 누가 움직여? 예,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상태예요. 만약 지금 상대방 분이 1번 분과 지금 썸을 타고 있는 단계라면 그 썸 타는 관계 아마 딱 그 정도의 만족을 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번 분한테 이분이 우리 같이 만나봐요. 우리 사겨요. 이런 말을 먼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타워 카드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좀 약간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신과 우리 1번 분과의 그 관계에서도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좋은 점 카드를 한번 펴볼게요. 너무 좀 자신의 삶에 좀 안주하고 있는 이분.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제가 이런 조언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타로 제너럴 리딩하면서 이런 조언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조언이 뭐냐면 상대방 분과 좀 술을 마시세요. 술을. 네. 자, 3번 컵 카드를 보시면 새 여인이 지금 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축하, 파티, 즐거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자, 제가 볼 땐 서로 조금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술을 못 하시는 미성년자분이시거나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술 빼고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좀 공유해 봐라. 두 분이 조금 더 친해져야 이 사람이 끼고 있는, 지금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있죠? 팔짱을 조금 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상대방은 지금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경계심도 많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싫어서 배려를 잘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도 상처받기 싫은 거죠. 즉, 의미 없는 관계로 좀 가벼운 만남을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이별을 막는 게 굉장히 싫은 그런 신중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혼자 있어도 만족스러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 분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다.
술도 같이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삶에 지금 9잔의 컵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한 잔 더 더해. 우리 1번님의 컵 한 잔을 더 올려서 10잔으로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문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2번 분. 자, 2번 분의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 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상대방 분의 가장 큰 장점은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상대방 분은 굉장히 감정 절제를 잘한다. 뭐 왜 이렇게 보면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가끔 있는데 특히나 남성분들 중에서 좀 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욱하시는 분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어. 김땡욱이거든요. 중간 자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땡욱인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 정말 잘 욱해요. 같이 술 마시다가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욱해.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넌 그런 생각이 갖고 있구나. 난 좀 이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좀 대화하다가 의견이 안 맞고 잘 안 통해. 그냥 뭐하다 욱하고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휙 나가버린다니까. 뭐 여러 명이서 술 먹고 있으면 한 명 가도 뭐 저 새끼 왜 그래? 말 수도 있는데 단둘이서 술 먹고 있는데 휙 가버려요. 술값도 안 내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금방 풀립니다. 어제 미안했다. 쿨해 또. 그러면서 그냥 금방 욱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금방 풀려. 일부러 지금 술값 안 내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여튼 동성관계도 이런데 남녀 관계에서도 뭐만 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 헤어져. 뭐만 하면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최고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 이 정도의 절제력이면 당연히 본인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상대방 분의 감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2번 분 본인이 우리 2번 분이 조금 욱하는 성격이다. 내가 좀 욱하는 성격이다. 그럼 이분이랑은 엄청 잘 맞는 거지. 내가 욱해도 상대방이 다 참아주고 풀어주니까. 이분은 거의 그 정도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붉은 날개의 천사가 두 개의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을 이리저리 따르고 있죠. 자, 타로 카드에서 컵, 그리고 컵에 담긴 물은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그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현실과 감정, 아니면 현실과 이상, 이 사이에서 또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하나 좀 치우치지 않게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연애해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나 좀 결혼하면 편하겠죠. 결혼에 있어서 좀 현실 감각이나 또 막 욱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에서는.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부분이. 결혼할 만한 그런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자, 잠깐만요. 이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꾸 문이 덜컹덜컹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점. 한 장 더 뽑아볼게요. 한 장 더. 혹시 이분 주변에 이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번 분이랑 지금 이 상대방 분이랑
뭐 지금 사귀는 사이는 아니죠. 예, 아마 지금 관심이 있거나 썸을 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의 단점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았어요. 지금 둘 다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3. 보시면 여기 지팡이 3개, 3번 지팡이 카드. 그리고 여기도 등장인물이 3명이죠. 연애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뭐랄까 제3자의 개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다. 제가 한 장을 뽑고 한 번만 더 뽑아본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지금 또 이게 나왔거든. 둘 다 3이라는 숫자 나왔어요. 좀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나 말고도 경쟁자, 뭐 다른 이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게 꼭 이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자, 연애에 관련된 제3자의 개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동성 친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가족 또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왜 친구와의 우정을 좀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연애보다는 우선순위가 혹시나 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친구를 그만큼 챙기는 사람이라면 연애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효심이 너무너무 지극하다. 그런 사람들이면 또 뭐 부모님 말은 또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들으니까 그러면 조금 연애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튼 둘 사이에 개입할 지금 제3자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그 부분이 좀 이분의 단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점 카드를 한번 펴볼게요. 제3의 존재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3의 존재는. 지금 좋은 점 카드를 폈는데 제3의 존재는 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황제가 나왔어요. 황제는 말 그대로 넘버원이잖아. 넘버원.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 분에게 있어서 우리 2번님이 언제나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황제 카드를 보시면 바위를 깎아서 지금의 의자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바위였어. 그 위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여기서 우리 2번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황제는 되게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바위를 직접 깎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바위는 바위일 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바위를 깎아야지. 상대방 분을 조금 다듬어 보자. 어떻게 다듬냐? 당연히 내가 앉기 편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꼭 맞는 의자로 이 황제가 깎았듯이 상대방 분을 조금 나에게 맞춰서 다듬어 봐야겠다. 그 위에 군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 그렇게 하기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2번님은 황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아마 내가 볼 때 2번님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신 것 같아요. 황제가 잘 안 나오는 카드인데 황제가 딱 떴다는 건 뭐 제3자 다 좀 제껴버리자고요. 삼국지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뭐 제3자가 나와도 삼국지를 통일하는 그 누구냐? 삼국지를 누가 통일시켰죠? 유비조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유비조조 다 죽었죠. 사마귀? 아닌데 사마귀는 그건 하여튼 무슨 사마 머시기였는데 제가 오래전에 삼국지를 읽어서 사마귀는 절대 아니겠네. 하여튼 사마 뭔데? 여튼 우리 2번님의 조언점에 지금 딱 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본인은 황제야. 이분을 다듬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대방 주변에 뭐 제3자가 있더라도 아니 걔들은 나한테 상대가 안 돼. 내가 1순위야. 알겠죠? 뭐 그런 자신감으로 상대방을 좀 다듬으세요. 뭐 진짜 이분은 좀 연애하기에도 뭐 결혼하기에도 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 2번분 타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를 너무 훌쩍거리고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환절기라서 좀 비염 기운이 있네요. 재채기가 몇 번 나올 뻔했는데. 자, 3번 분의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카드는 상대방 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상대방의 가장 큰 장점은
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상대방은 좀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한 사람이다. 자, 이 카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왕의 칼. 여왕의 칼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을 왕이 아닌 여왕이 직접 칼을 들고 지휘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뭐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당연히 나라에 존폐가 걸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왕이 지휘하는 싸움과는 다르게 여왕의 싸움은 어떨까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세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키워드도 있지만 지금은 장점 부분에서 이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세심한 성격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세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배려할 줄 알겠죠. 지금 3번 분이 혹시나 여성분이고 상대방 분이 지금 이분이 남성분이라면 남성분 치고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감각이 뛰어나겠다. 뭐 예를 들면 남성분이야. 근데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뭐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보통의 남자의 경우에는 뭐 드실래요? 물어보죠. 뭐 드실래요? 스파게티요? 알겠습니다 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가 만약 홍대면 홍대 쪽에 있는 맛있는 스파게티 맛집을 보통 찾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게티 집의 분위기, 가격, 뭐 아니면 주변 동선으로 이어지는 2차 데이트 장소, 끝나고 나서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선까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좀 챙길 줄 안다. 다르거든요. 그 두 가지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념일이나 아니면 우리 3번님이 꼭 챙겨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줄 줄 아는 좀 자상한 사람이다. 또 이런 분들이 좀 세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눈치가 빠르거든. 눈치가 빨라서 3번님의 뭐 기분의 고저에 따라서 잘 맞춰줄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세심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예,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상대방 분의 단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지팡이를 드는 왕 카드가 나왔어요. 자, 상대방 분은 굉장히 좀 이 세심하다고 했죠. 세심한 반면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적극성이. 이 사람의 단점은 지팡이는 원소로 치면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열정을 의미하죠. 그걸 왕이 들고 있거든요. 자, 타로 카드에서 궁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지금 왕의 등급이에요. 열정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정의 왕은 뭐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뭐 일당백이야. 뭐 혼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연애로 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물불 안 가립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는 사랑꾼 그런 타입이에요. 자, 지금 단점 부분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런 적극성이 조금 떨어지는 성격이다. 뭔가 둘 관계의 소통에서 3번 분은 상대방 분에게 충분히 배려받고 있는 느낌은 들지만 지금 상대방의 적극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없어서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이분 보면 지금 이런 카드 조합이라면 조금 소심한 부분이 좀 상대방 분의 단점이다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막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건 3번 분을 뭐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상대방 분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좋은 점 카드를 한번 펴볼게요. 자, 좋은 점 카드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라라. 죄송합니다. 이건 상대방의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라라는 의미거든요. 예. 만약 지금 그냥 썸을 타고 둘이 좋은 감정으로 풋풋하게 지내지 말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백을 이끌어내서 확실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카드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단단한
예, 이 펜타클은 원소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근데 손 모양을 보시면 뭐야?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본인이 먼저 고백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손 모양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내밀고 있죠. 받으셔야 됩니다. 뭐 상대방이 여성분이시면 본인이 좀 나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여성분한테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나 상대방분이 남자분이라면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고백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남자가 좀 웃긴 게 남자에게는 좀 쟁취욕이라 그러나?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고백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좀. 그게 쟁취욕인가? 제가 좀 표현을 모르겠는데. 왜 옛날 원시 시대부터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남자는 사냥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내가 오히려 사냥을 당하는 쪽이다? 특히나 이분은 지금 보면 자신감이 좀 부족한 분인데, 좀 소심한 분인데, 이런 분에겐 더욱 치명적입니다. 혹시나 막 내가 리드 당한다고 느껴지거나 막 그러면 역시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막 이런 식으로 좀 이 사람이 좀 주눅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신감을 좀 북돋아 줄 필요가 있어요. 3번 분이 좀 져주세요. 좀 그 사람의 리드에 좀 휘둘려 주는 척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맞아, 내가 고백해서 이 사랑을 쟁취했어 라는 기분을 우리 상대방 분에게 들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건 그런 카드의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 3번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분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우리 상대방 분의 가장 큰 장점 카드입니다. 자, 지금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먼저 상대방 분은 굉장히 어떤 일에 있어서 집중력이 좋고 진득하고 의리가 있으신 분이다. 자, 8번 펜타클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젊은 남자가 작업대에 걸터 앉아서 자신의 펜타클을 지금 조각하고 있어요. 지금 6개는 이미 완성되어서 그 앞에 쌓여 있고 나머지 하나의 작업을 기다리면서 지금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개는 이건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작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남자는 펜타클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이게 일명 장인 카드라고도 불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보통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할 때 또 그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성과가 쌓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또 펜타클은 타로 카드에서 원소 중에 좀 땅에 해당하거든요. 땅은 어때요? 단단하고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아마도 경제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은 안정감 있는 상태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나에 집중하는 성향,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연애관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애 상대에게 집중하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좀 해바라기형 타입이 있죠.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는 아주 의리 있는 연애관의 소유자다. 되게 좋네요. 그렇다면 이 의리 있는 사람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의리 있는 사람의 단점은 더 문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은 정말 해바라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카드를 봤더라도. 무슨 의미냐? 자, 더 문 카드는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불안함. 왜 밝은 태양이 비치는 낮과는 달리 달이 뜨는 밤은 당연히 달빛이 아무리 밝아봤자 좀 어둡거든요. 당연히 어둡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태양은 모양이 변하지 않고 다 항상 동그랗게 고정되어 있죠, 모양이. 하지만 달은 어때요? 날마다 바뀝니다. 조금씩 반달도 되었다가 초승달도 됐다가 보름달도 됐다가 밤의 모양이 달의 모양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 말은 감정 변화가 조금 변화무쌍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단점 카드로 이 카드를 픽한 거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조금 연애에 있어서 불안함과 감정 기복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 한 명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타입이다. 그 한 사람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집중형 타입의 삶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맨날 붙어 있고 싶고, 이 사람은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각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회사 생활을 한다면 뭐 회사 회식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혹시나 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면 뭐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헌팅하는 건 아니겠지? 내 여자친구 너무 이쁜데 같이 갈 거 그랬나? 뭐 이런 걱정을 한다던가. 회식 자리 갔는데 왜 전화를 안 받지? 그 느끼한 직장 상사가 찝적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걱정과 불안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 상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어디 막 밖에 내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요 두 가지의 조합으로 볼 때 어쩌면 이분은 약간의 집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조언점 카드. 10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네요. 조언점 카드로.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분을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단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 가능한지를 알아보자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분의 단점은 뭐야? 나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다. 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다. 그게 단점이죠. 그런데 이분의 단점을 우리 4번 분은 보완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분을 절대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못 바꿔요. 만약 두 분의 관계가 연인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런 상대방의 그런 부족한 부분, 나에 대한 약간의 집착을 본인이 그냥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이거는 보시면 한 남자가 10개의 지팡이를 혼자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즉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내가 다 끌어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바라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점만, 뭐 예를 들면 지고지순한 해바라기, 그것만 내가 갖고 갈 수는 없어. 나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해바라기도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고, 항상 날 불안해하고 감정 기복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한테만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의 모습만 쏙쏙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을 가지고 싶다면 장점이건 단점이든 이 카드처럼 다 감당해라 라는 얘기예요. 왜 왕자에 앉고 싶은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라 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을 가지고 싶다면, 이렇게 다 끌어안고 싶다면 이 모든 걸 이 남자처럼 좀 감당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사람 만나도 괜찮은 사람일까요? 라는 주제로 타로 카드를 봤습니다. 지금 뭐 관심도 있고 어쩌면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그런데 사귀어도 괜찮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다들 타로 카드를 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카드가. 그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처럼 4번님처럼 단점을 보완할 수 없다면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분과 그 사람과 예쁜 연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미워요. 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는 이웃집 긴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나 코 막혀 죽겠어. 그죠? 나 코 너무 막혔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들어가 볼게요.